자,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을 사람이 자꾸 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얘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관련돼서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네. 파이낸셜 뉴스에 나와서 과연 이게 윤이 직접 한 얘기인지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경위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막 대화를 하던 도중에 아예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이 말을 했다고 이제 흘러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아예 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아, 참, 홍보시설이 금은혜였죠? 자, 어찌 됐거나,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네. 이준석이 올 자리를 밀어버리고 빨리 윤핵관으로, 당대표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뭐 나경원이나 안철수는 연내하자 그러고 있고 권성동이나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니 내년 초에 전당대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미루자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분란이 많아요. 아이고. 한숨을 너무 깊게 쉬는데 왜요? 강 건너 불구경 아니,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해설을 해야 되니까 이게 깝깝한 거야. 사실은 전당대회를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 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관리하고 이제 하반기 일정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부터 예산 심의부터 들어가야 되고 국정감사도 한번 해야 되고 아직도 원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지금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누가 지금 돌아가는지 각종 국회 내부도 그렇지만 국짐 자체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당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네. 여당은 실제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행정부가 그 실무적인 영향을 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은 사실 대한민국 법으로는 국회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 이게 없는 상황, 대표의 실종 상황이 대선 결과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치면 네. 이게 무려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운, 10개월 가까운 여당의 대표 공백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러던 중에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지 의회에서 뭔가 제대로 된 의결, 협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민생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고 경제 위기나 물가 위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당이라도 나서 가지고 1차적으로 그럼 빨리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도 모아 가지고 현재 물가 불안 일어나고 있는 농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수박들하고 싸우느라고 바쁘고, 새 대표 뽑느라고 바쁘고, 저쪽은 지들끼리 내분해갖고 빠져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지금 또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 게 코로나도 세계에서 확산국 1위 국가가 됐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치명률이 세계에서 1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매일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프로테지는 낮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1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들이 돌아가시고 있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감염자 이거 중증 안 갑니다. 이거 가볍게 앓고 맙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망자 빈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100명씩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한다고 치면 한 달이면 3,000명이고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입을 가리기 위해 갖고 사망자 위로금 500에서 1,000만 원 올린다. 이걸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예 내놓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과학 방역에서 뭐였죠? 뭘로 바뀌었었죠? 표적 방역? 표적 방역? 응? 네.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거죠. 이제 뭐. 휴가철 지났기 때문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 확산돼 있는 후속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나빠지게 되면서 지금 숨어버린 확진자들도 너무 많고요. 네. 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곧 있으면 추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그 휴가철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섞여졌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게 가족들 되면 누가 마스크 씁니까? 안 쓰죠. 여행지 같은데 휴가 갈 때는 악착같이 쓸 수 있지만 가족들 모이면 대부분 마스크 안 쓰잖아요. 네. 가족 간의 모임이 많아지는 추석 때 이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특정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뭐 9월, 10월쯤 되면은 한 번 더 정점을 찍을 거다. 이 정도 얘기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에 그러니까.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뭐 백신을 뭐 타로 도입을 준비했다든지 아니 뭐 국산 백신에 대한 접종 준비를 마쳤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네. 무슨 저 원숭이 도창 대비해 갖고 뭐 치료제를 했다는 등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선 먹는 치료제를 우선 투입하겠다는지 이런 부분이지 예방을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뭐 사후 조치 또는 그와 관련된 추적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경각심을 좀 덜 가질 수도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열받은 것은 네. 이런 걸 전혀 없었던 한 번도 실천해 보지를 못했던 일본 같은 나라라 그러면 포기하고 살자라는 부분을 내가 그냥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세계 1위의 방역 강국이었잖아.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랬죠. 근데 자랑스러운. 인제 와서 한 방에 그 모든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게 방관. 네. 우리 정말 살아남읍시다, 여러분. 나는 지금 코로나가 두려운 게요. 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층이나 특히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중증화로 가는 저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딸도 지금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 코로나 환자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요? 아니, 보도가 안 되니까 잘 몰라요. 이 젊은 층이나 청소년층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네. 초등학생 사망 기사가 방금 전에 또 추가로 떴어요. 대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코로나는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2, 3년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랑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만으로 앞으로 지금에 있는 변종들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믿을만한 거냐는 거지. 대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코로나는 2기야. 네. 이게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변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들은 그 당시에 개발됐던 백신들이고 치료제인데 그것도 신규의 지금 있는 그 신규 코로나, 변종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만 있지 검증이 되질 않았거든요. 조은지 님도 따님 코로나 걸렸고, 옥상 황제님도 중학생 조카 코로나, 그리고 나와쩌님 무증상 정말 많다고, 또 후유증까지 너무 심하다고 지금 다들 전해주고 계시네요. 세상에.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 재산, 복지, 안전, 재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런 정부를 네. 어떻게 해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아무 짓 안 하고 있고 명신이는
뭔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비공개 일정. 네.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는 뭔가 은밀한 어디 가서 방책을 쓰거나 점을 보거나 뭐 산속에 가거나. 구술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말뚝을 받거나 이런 걸 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사이카를 몰고 다니면서 한 달에 20번씩을 돌아다녔는데 네. 뭘 했는지 일정이 안 나오고 그걸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주는 또 초등학교 개학이라네요. 개학 일정이 또 생기면은 휴가 갔다 온 아이들이 학교에 또 그 무증상 상태로 가면은 친구들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렇게까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뭐 야외에서의 그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지금의 완화책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들 뭐 퍼지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휴교령 전혀 없어요. 그냥 냅두고 그냥 보는 거야, 이 정부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혀 안 하잖아요. 하긴 뭐 자영업자들한테 얻은 표도 많으니까 함부로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렸을 때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보상금 부분을 주기 싫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국민들의 각자 도생으로 돌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